여러분 안녕? 사랑하는 화둥이 여러분. 화학 가르쳐주는 남자 화가 정 선생이에요. 약 2시간에 걸쳐 화학 기초를 살펴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피드백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편한 방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어쩌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초 내용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암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싫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암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시켜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2, 3, 4단원의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어렵고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암기한다는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2단원, 3단원, 4단원 수업을 들으며 암기했던 내용들이 천천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기보다는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온다면 수능 1등급은 누구 거? 그렇지, 우리 화동육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생활과 화학 중에서 우리 주위의 화학 물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화학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로는 우리가 주기율표를 그려서 살펴봤던 금속 원소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금속이 아닌 물질, 비금속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원소가 합쳐지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원소보다 더 큰 단위인 결정이 있다고 했고요. 그 결정이 합쳐지게 되면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그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소들이 화면이 줄어들었네요. 원소들이 결합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결합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합에는 이온 결합이 있고요. 여러분들 공유 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음이온이 합쳐져서 어떤 결합이었죠? 저번 시간 복습하면.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결합을 한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온 결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금, NaCl, 그리고 KF라는 물질이 있는데 KF 우리 저번 시간에 읽는 방법 배웠네요. 음이온부터 양이온으로. 그럼 읽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렇지. 플루오린 그리고 음이온에 화 붙여준다고 했었죠. 플루오린화 그렇지. 칼륨이 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원자보다 더 큰 여러분 결정이라는 것도 이번 시간에 하나 암기해두면 좋겠죠. 선생님 중요하니까 별표까지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소끼리 결합한 똑같은 산소 원자가 두 개 결합한 O2 그리고 수소랑 산소가 결합하는데 수소가 두 개 그리고 산소가 하나 결합한 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분자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분자도 있고요. 저번 시간에 분자보다 더 큰 단위인 이온 공유결합 물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연 그리고 석연 같은 물질들 공유결합이지만 기본 단위가 분자인 예외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과 금속이 결합을 합니다. 우리 살펴봤듯이 지금 계속 금속 아니면은 비금속 이렇게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결합한 걸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원소만 써줍니다. 이 말은 철로만 순수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 같은 경우도 기본 단위가 분자보다 더 큰 결정이라는 것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흑연이랑 석영처럼 공유결합이면서 기본 단위가 분자가 아닌 결정 조금 더 한번 복습해 보면 석영이 있습니다. 석영. 석영은
김석영 선생님이 아니라 SiO2 돌로 된 석영을 말하고요. 그리고 아몬드가 죽었죠.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결합 방식이 다른 흑연도 있습니다. 이 결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은 선생님 3단원 때 아주 재미있고 쉬운 설명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학 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의 발전 밑으로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 불의 발견과 이용으로부터 우리가 불을 통해서 대장장이들이 뭘 재련을 했었죠? 그렇죠. 철과 같은 금속들을 재련하면서 화학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금속의 발견과 철의 재련과 같은 금속의 재련은 연금술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화학물질이 발견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실생활 문제 해결과 화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혁명과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식량과 관련해서는 이 물질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질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원소로는 N으로 쓸 수 있고요. 질소는 생물체의 단백질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핵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과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지는 생명과학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화학적으로 단백질과 핵산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제일 많이 우리 생명체에서 존재하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가장 많이 존재하는 형태인 공기 중의 질소는 질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기 중의 질소 형태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작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용할 수 없어서 반응성이 매우 낮은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질소는 주로 공기 중의 질소는 어디에 많이 사용됩니까? 과자, 봉지 속 기체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자가 상하지 않게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어, 암모니아 합성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암모니아를 합성한 사람,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사람은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같이 연구를 해서 암모니아 합성을 이루어냈습니다. 반응성이 적은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촉매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촉매는 무엇이냐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도와주는 물질인데요. 여러분들 심화학습으로 촉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촉매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반응이 빠르게 또는 느리게 도와주는 반응 속도에는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즉,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끝나고도 촉매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 촉매는 다른 반응을 돕는 데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촉매로는 효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효소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여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도와줬다가 또 다른 장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로부터 암모니아를 만드는 배경은 동물의 배성물로부터 비료를 충족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하버라는 사람과 보스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은 선생님이 작년에도 시험 문제 냈고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냈던 굉장히 중요하면서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는 1번, 2번으로 항상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 선생님도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별표를 쳤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랑 수소가 합쳐져서 산화철이라는 촉매를 사용을 하고요. 화학식으로는 Fe2O3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촉매는 왜 왼쪽이나 오른쪽에 안 쓰고 화살표 위쪽에 씁니까? 방금 살펴봤듯이 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물질들은 화살표 위쪽이나 아래쪽에 써줍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일단은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종합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 일단은 촉매는 위쪽에 쓴다 또는 아래쪽에 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기압, 그리고 온도는 500에서 600도씨 사이. 기압과 온도도 역시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반응 속도를 도와주는 부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화살표 위쪽이나 아래쪽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NH3라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화학 반응 전후로 전체 원자의 개수가 유지된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은 선생님이 나중에 화학 반응식 할 때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지만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해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화학 반응식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 그때 다시 이해를 하면 되니 너무 걱정 없이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공기 중의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N2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반응 전에 보니까 왼쪽이 반응 전인데요. 반응 전에 질소가 두 개 있고 반응 후에는 지금 NH3 암모니아에는 질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총 개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작은 숫자로 2를 쓰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무조건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두 개 이렇게 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 왼쪽에는 수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수소가 세 개짜리 세트가 두 개 있으니까 총 몇 개입니까? 세 개짜리 세트가 두 개 있으니까 수소는 6개가 있는 거죠. 반응 후에는 6개가 있는데 반응 전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반응 후를 줄이는 것보다도 반응 전을 6개로 맞춰주는 게 훨씬 개수가 더 맞겠죠. 그래서 보면은 두 개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지 총 6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수소는 3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 처음엔 어렵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시고 선생님이 이 화학 반응식 시험에 아마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이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랑 반응시키게 되면 요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요소가 질소 비료를 생산하였고 농작물의 증산을 가져왔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가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NH2CO라는 요소가 만들어지고 이때 수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배웠던 개수 한번 비교해서 질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물질들은 맨 마지막에 맞추는 게 선생님만의 팁입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로 나누어지지 않은 물질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질소 한번 살펴볼게요. 질소 여기에는 질소 몇 개 있어? 그렇지, 한 개 있지. 근데 오른쪽에 반응 후에 보니까 반응 후에는 한 개짜리가 몇 세트 있어요? 그렇지, 두 개가 있으니까 총 두 개가 있는 거지. 왼쪽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오른쪽엔 두 개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개수 많은 쪽으로 맞춰주면 여러분들 편합니다. 질소가 2개 되려면 암모니아가 NH3 암모니아가 2세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탄소를 한번 맞춰볼게요, 선생님이. 탄소 보니까 탄소는 여긴 하나 있어. 여긴 하나 있고 여기 왼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얘는 따로 맞춰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수소랑 산소 맞춰볼게요. 수소, 왼쪽에는 여기 몇 개 있는 거야? 수소, 3개짜리가 몇 세트 있는 거야? 그렇지, 2세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총 6개가, 오메, 6개가 있는 거고, 반응에도 6개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한번 맞춰볼게, 수소는. 2개짜리가 몇 세트 있는 거야? 그렇지, 2개 있고, 여기에도, 오른쪽에도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총 몇 개야? 6개네. 반응 전후랑 똑같이 일치하네. 그러면 마지막 산소도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산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여기는 산소 몇 개 있어? 2개 있지. 여기는 몇 개 있어? 1개. 그리고 물에도 1개니까 총 2개 일치하네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줄게.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게. 요것도 시험 문제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것도 낸다고 했으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의류혁명과 화학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연 의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합성으로 만들어진 합성 의류가 있습니다. 인공 의류라고도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천연 서류 같은 경우는, 천연 섬유는 강도가 약해서 그리고 생산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모로 만들어진 한복, 그리고 뭐 비단 섬유, 이런 것들 다 천연 섬유였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비싸고 귀족들만 실제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고급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간단한 분자를 원료로 해서 생산할 수 있으며 강도가 비교적 저렴하다. 강도가 아니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 같은데요. 강도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밑에서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섬유에는 면섬유, 그리고 여름에 우리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털로 이루어진 모, 그리고 견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성섬유에는 우리 스타킹의 주 원료 나일론, 그리고 폴리아크릴이라고 해서 살짝 그 비닐 같은 소재 있잖아요. 등산복이나 아니면은 아무튼 뭐 비닐 같은 소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폴리아크릴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섬유랑 합성섬유에 대해서 생산량과 뭐 강도, 가격, 밀도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섬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량밖에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합성섬유는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아무래도 천연이다 보니까 약하고요. 합성은 강, 뭐대 강하고요. 가격은 천연섬유가 비싸고 합성섬유는 저렴한 편입니다. 밀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빽빽하게 차 있는 정도를 밀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솔직히 빽빽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빽빽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빽빽, 천연섬유는 굉장히 밀도가 크고요. 합성섬유는 밀도가 작습니다. 그다음 마찰 같은 경우는 우리 천연섬유 같은 경우는 약해서 잘 해지고요. 합성섬유 같은 경우는 잘 강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연섬유 같은 경우는 구김이 약하고요. 합성섬유는 구김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 구겨지죠. 흡습성은 뭐예요? 그렇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라고 살펴보면 되겠죠. 천연섬유 우리 면 소재 어때? 면으로 된 옷들 보면 굉장히 수분을 잘 흡수하죠. 근데 합성섬유는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천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적으로는 친환경이고 합성섬유는 생산과 폐기할 때 좀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성섬유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대량으로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서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합성섬유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섬유의 필요성 한번 살펴볼게요. 합성섬유의 필요성은 원료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수명이 비교적 좀 짧고 구김성도 강하고 마찰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수명이 짧고 구김이 잘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성섬유는. 그리고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는 어떤 구성 원소들로, 원소라고 하면 쌤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 종류라고 했었죠.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고요.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페트병 뭐 이런 데 쓰이는 데인데 탄소, 다시 지우고 할게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폴리아크릴은 뭐 수세미 같은데 그리고 뭐 우리 비닐 옷에 많이 쓰이는데요. 탄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스타킹 같은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다양한 제품에도 사용이 되는데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스타킹, 양말, 속옷, 블라우스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폴리에스터는 페트병에 많이 사용이 되고 비닐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랑 내구성이 탁월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도 가능하고요. 폴리아크릴은 열에 굉장히 잘 견디고 천연섬유인 털, 모 대용품이기도 한데 여러 색깔의 옷과 수세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기타 기능성 옷으로는 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옷으로 운동복, 고어텍스, 우리 비에 젖어도 바로 옷이 젖지 않고 튀길 수 있는 고어텍스, 그 다음에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복 케블라, 그 다음 뭐 소방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거혁명과 화학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석회석이라고 해서 화학식으로는 CaCO3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얘는 칼슘 한 개에 탄소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지. 선생님 숫자 생략되면 1이라고 했었지. 탄소 한 개에 산소 3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석회석을 가열하게 되면 산화칼슘이라고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산화칼슘, 여러분들 이 이름을 통해서 화학식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선생님이 다 화학식으로 이름 만드는 방법 배웠잖아요. 산화니까 산소가 들어가 있겠네. 근데 우리가 가장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물질부터 읽어준다고 했으니까 산소가 맨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칼슘은 Ca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산화칼슘으로 만들어진 점토와 섞은 것으로 건축이나 토목에서 접합제로 사용하는 게 시멘트입니다. 우리는 시멘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주로 알 필요 없고 이 석회석으로부터 산화칼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써볼게요. 석회석을 가열했더니 산화칼슘이 만들어졌대요. 그때 우리가 가열을 한다고 했잖아. 가열은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 표시해 줄게요. 이 화살표 위에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건 가열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끝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나중에 쓰는 방법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건데 이때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탄소가 왼쪽에는 반응 전에는 있었지만 반응 후엔 없기 때문에 이 똑같이 선생님 반응 전과 후에 물질이 유지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아까 했던 개수 맞추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수 맞추기. 살펴보면 칼슘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도 칼슘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맞네. 탄소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탄소 하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탄소 하나 있으니까 맞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왼쪽에 3개 있는데 오른쪽에 산화칼슘의 1개에 이산화탄소에 2개 있으니까 다 맞네요. 이 화학 반응식은 따로 손댈 게 없네. 그러면 산화칼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산화칼슘이 점토랑 합쳐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시멘트를 우리랑 물이랑 섞어서 건축 재료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 유리 살펴보고 관련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다에 가면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가 되게 반짝반짝하잖아. 그 반짝반짝한 성분을 가져와서 이산화규소라는 물질, 이것도 화학 반응식 이름을 통해서 예측해 봅시다, 여러분. 이산화니까 뭐야? 여기 이산화라는 거, 이자는 두 개란 뜻이에요. 산소가 두 개 있네. 그럼 산소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화학결합에 참여했으니까 작은 숫자로 써주면 되겠죠. O2 쓰고, 규소는 어떻게 돼? Si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SiO2라고 할 수 있고요. 즉, 유리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재료로 해서 만드는 게 유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유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문제, 우리 쉬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휘발유는 가르쳐 주지 않았네요, 여러분. 휘발유는 일단 빼고요. 우리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19세기 식량 문제는 아까 뭘 대량으로 합성하면서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그렇죠. 암모니아를 만들면서 이 암모니아로 비료를 만들어서 요소를 만들어서 이 요소가 비료로서 작용을 했었죠.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어떤 섬유는 어떤 섬유에 의해서 마찰과 구김이 강한 거 보였어. 그렇지. 합성섬유였고 합성섬유는 천연섬유보다 구김과 마찰이 강하다. 네 번째, 어떤 것은 산화칼슘과 점토를 섞은 거예요. 그렇지. 시멘트지. 옆으로 넘어가서 2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화학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를 해봅시다. 염화나트륨은 화합물이다. 염화나트륨 우리 선생님이 화합물 여러분들 가르쳐 주지 않았네. 화합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건데요. 화합물은 다 이름 속에 의미가 있어요. 화학 결합을 통해 형성된 물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럼 화학 결합 아까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고 쓸 수 있었네. NaCl 어떤 결합 대표적인 물질이었어? 그렇지. 이온 결합 물질이었지. 이온 결합이니까 화학 결합을 한 거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휘발유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휘발유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녹말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다. 녹말은 어때? 녹말은 우리 옥수수나 전분으로부터 추출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천연 맞습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은 구성되어 있는 공통 원소는 탄소랑 수소. 위에서 올라가서 살펴보면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보니까 탄소랑 수소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탄소랑 수소가 공통적인 물질이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4번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은 화학의 발전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화학 발전 과정 순서에 맞게 가부터 말을 배열하시오. 가장 먼저 일어난 화학 발전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원시 시대부터 불을 먼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이용하면서 금속을 재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구리보다도 철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선생님, 구리가 어떻게 먼저 발견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구리랑 주석을 이용한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철기 시대가 있었죠. 그렇게 되고 이제 철을 재련한 다음에 여러분들 연금술, 이제 금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화학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지금의 현재 화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4번, 다음은 A섬유에 대한 설명이다. A섬유는 간단한 분자를 원료로 하여 생산할 수 있고 강도가 강하며 비교적 저렴하다. A섬유의 얘가 아닌 것은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한 분자로 만들 수 있으며 강도도 강한 섬유는 합성섬유가 되겠죠. 합성섬유가 아닌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답 1번. 나머지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해설과 정답은 사진으로 찍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너무 여러분들, 우리 화둥이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탄소화물이라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이제까지 어렵고 많이 힘든 내용은 없었는지 선생님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음 시간 탄소화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